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병충해를 예방하거나 생육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약이나 영양제 등을 연면 시비하고 나서 경우에 따라 잎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하면 잎이 낙엽되는 증상들이 일어나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잎은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양분동화 작용, 즉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이처럼 약해로 인하여 잎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생육과 수확물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약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약해가 발생할 때 조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해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약재를 고농도로 살포하거나 여러 가지 약재를 혼용 살포, 그리고 혼용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이제 PLS 때문이라도 농약을 정량만을 살포해야겠지만 병이나 충이 잘 방제가 안 되는 경우에 사용 정량보다 높은 희석 배수로 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약해의 큰 원인이 됩니다. 방제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농도를 높이기보다는 작용기작을 달리하여 방제가를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재를 혼용할수록 정량으로 희석하더라도 약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혼용을 잘못한 경우에도 약해 발생이 많은데요. 약재 간의 혼용 방제표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이러한 혼용 방제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량으로 조금은 고농도로 해서 혼용을 해보고 침전물이 생기거나 기름이 뜨거나 층분리가 일어나는 등 아니면 어떠한 결정이 생긴다면 혼용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해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살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고온기 연면살포입니다. 고온기에는 사람도 땀을 흘리듯이 식물은 많은 양의 수분을 체온 조절을 위한 증산작용으로 이용합니다. 이러한 때 연면살포는 오히려 식물체의 수분을 잎 밖으로 배출시키는 상황으로 잎에 약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약재는 아침 일찍이나 해질녘에 살포하는 것이 좋지만 특히 고온기에는 한낮 살포를 금해야 합니다. 다음은 침투 이행력이 높은 약재를 살포하는 경우입니다. 농약의 경우 고추 탄저병처럼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약해 침투 이행력을 증진시킨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재는 약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약재를 살포하는 시간, 온도, 그리고 혼용 제품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약효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전착제나 침투제 등은 이러한 침투 이행력이 높은 농약과 혼용할 시에 약해 발생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함께 살포하시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물의 생육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처방의 경우에도 식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뿌리 생육이 좋지 않을 때 양수분의 흡수가 불량한 경우에 약해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생육이 좋지 않을 때는 농약이나 영양제를 살포할 때 온도, 살포 시간이나 다른 제품과의 혼용 등을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밝은 재를 같이 처방하거나 아미노산이나 해조류 같은 자재를 함께 연면 시비하시면 약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토양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물이 체내의 수분 증발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잎의 기공을 닫게 되는데요. 이때 연면 시비는 삼투압 현상에 의하여 잎의 수분을 급격하게 배출되어 마찬가지로 잎에 약해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건조한 경우에는 연면 시비 전에 꼭 관수를 하고 연면 시비 하시는 것이 약해 예방과 연면 시비 효율을 증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맞지 않는 약재를 잘못 살포한 경우에도 약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잎에 어떠한 증상이 특별히 나타나기보다는 줄기와 잎이 성장할 시기에 억제되거나 아니면 열매를 키워야 하는 시기에 잎만 크는 등 시기에 적절한 생육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잎에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잎 기능이 좋지 못합니다. 잎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생육이 부진해집니다. 그래서 잎이 피해를 입었으면 뿌리도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양수분을 제대로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약해를 입은 경우에는 늦어진 생육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계속되는 생육과 수확물의 품질, 수확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는 토양에 무엇을 공급하기보다는 당장 흡수할 수 있게 사람으로 따지면 링겔을 맞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연면 시비로
어떠한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해 전보다 잎에서 광합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겹이나 적과 등으로 부진한 생육에 맞게 생육 전체의 균형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약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성분을 연면으로 공급해 주는 게 좋을까요? 예전 자료들을 보면 약해처럼 식물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요소를 연면 시비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식물이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극복을 위한 생리작용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이때 필요한 물질들이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하여 아미노산을 빠르게 합성시켜야 하는데 요소는 아미노산의 이 부분, 즉 아민기를 바로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단백질 합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요소보다는 아미노산제를 공급하면 이 아민기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전체를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해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해조류를 추출하여 만든 생리활성제입니다. 해조류는 햇빛이 적고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도 생육이 뛰어난 바다 식물인데요. 이 해조류의 성분들은 식물의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생리활성 물질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약해가 발생되었다면 이처럼 해조류와 아미노산으로 먼저 생육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다음으로 질소, 인산, 가리 같은 필수 양분을 추가로 공급해주고 잎이 피해를 입어서 부족했던 강합성량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마그네슘제 등을 연면 시비로 공급해주면 늦어진 생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좋았다. 야. 완전 이거 저기 꼬라지가 도저히 뭐 안 되지 싶었는데. 전체적 느낌이 확실히 힘이 붙었어. 전체 느낌이 내가 그지? 내가 언제 왔었지? 화요일에 왔었지. 수목금 3일 됐네 그지? 약한 지 이틀 되고 지금 3일째. 근데 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거보다 심할 정도로 다 이렇게 하얗게 다 오그라졌단 말이야. 이렇게 하얗게. 그 다음 날에 딱 왔는데 뭔가 좀 이게 배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 느낌이 좀 받긴 하더라고요. 3일 전에 와서 보고 야 큰일 났다 그랬잖아. 네. 아니 그때 와서 진짜 막부터 냈어야 될 상황이야. 너무 반은 지금 덜어내, 반은 다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 상황이었는데. 뭐 수학 자체를 걱정해야 됐었잖아요. 아 될지가 지금 무슨 소리고 전체적으로 아이도 조금 약해 보이긴 약해 보여. 그래도 먼저는 진짜 걱정이 확 들더라고 나도 야 이거. 많이 좋아졌고 또 계속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계속 해주면은 이제. 아니 뭐 지금 요 정도만 돼도 뭐 꼬라지 되거니 봐. 이 통역 이쁘게 되네. 진짜 요 정도만 되면. 그때 지난주에 비해 야 이거 봐라 이거. 색이 많이 올라갔어. 이게 언제 친 거죠? 약을? 이게 일요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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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에 뭐 치셨어요? 그리고 콤비하고 알게하고. 콤비 알게. 그 뭐지? 아바나투. 콤비 네. 알게 네, 아바나투. 네. 그렇게 했어. 이파리도 조금 힘이 생긴 것 같고. 이쪽 컸고. 이런 것들은 다 맛이 같은 건데. 그런 대로 그냥. 그래도 그냥. 이 정도는. 여기 크면은 이렇게 올라가지. 여기만큼 붙이고 하면 얼추 한 뼘 되는 거거든. 네. 여기보다 조금 더 크면 좋긴 한데. 야, 그래도. 그리고 나서 MG 플로 줘야 돼요. MG 플로. 여기 MG 플럽 좋지. 네. MG 플로. 처음에 입수를 막 저기 돼서 MG 플로 더 확보해갖고. 지금 보고 계시는 포도는 캠벨. 좀 색이 들어온 것도 간혹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수확이 불가능했던 그런 초기 생육을 보였었고 불가사리가 함유된 칼슘을
아미노산으로 착각해 살포를 강하게 하였고 초기에 아예 억제가 되면서 포도가 생장이 거의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스카솔 311과 모두 싹 관주를 하고 아바나투와 알게 연면 시비를 한 말에 40cc씩 5일 간격으로 2회 살포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수확도 가능할 정도로, 아니 수확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키워놓은 상태고, 알만 조금 더 비대시키면 수확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육 자체가 처음 상태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변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을 정도고, 농부도 굉장히 당황을 해서 농약사에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러 온 상태에서 처방을 내리면서 이 정도 상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면 수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리아그로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